부산의 진산으로 손꼽히는 금정산. 이곳엔 선찰 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를 중심으로 많은 남자가 자리하는데요. 저는 오늘 범어사에 이름난 수행도량 금강암을 찾아왔습니다. 감원이신 도산 스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좀 힘들진 않았어요? 조금 벅차긴 했는데 여기 들어서자마자 한글로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편안하죠. 네, 눈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은사이신 정자 여자 스님께서 중창 불사를 하실 때 당신이 손수 한글로 다 쓰셔서 현판과 주륜을 다 한글로 쓰셨어요. 옛날 절들은 다 한문으로 써 있다 보니까 아무리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읽지도 못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좀 의미가 없다 여기셔가지고 단지 누구든지 쉽게 와서 보고 이 가르침을 직접 실감하고 깨우침을 얻도록 다 한글로 편하게 다 써놓으셨습니다. 금강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네. 금강암은 지금부터 약 한 220여 년 전인 1803년도에 취규 선사께서 창건하셨고 이후에 1899년에 오성월 스님께서 7분의 수자 스님들과 함께 영남 최초로 여기 선원을 개설하셔가지고 처음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가람 구조를 갖추게 된 건 최근인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약 한 8년간 중창부사를 하셔서 지금 이런 가람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정렬이 잘 돼가지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좋은 도량입니다. 1993년 정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산 스님은 삼낭진 여여정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송광사와 법주사의 승가대학과 해인총림 유락승가대학원, 은혜사 승가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송광사 승가대학 교수와 여여선원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범어사 승가대학장과 금정불교대학 교수로서 부처님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사실 제 어렸을 때 꿈은 심리학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치를 가리키는 가르침이니까 내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평생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연구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가서 윤리 선생님의 영향으로 철학 수업을 듣다가 이 철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학을 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같은 동기 중에 나랑은 정말 성향이 완전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만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절친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아리도 다니고 대학생을 아주 즐겁게 지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출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냐, 술 한잔 하자 하고는 친구랑 같이 얘기해 보니 난 이런 학문의 길보다는 직접 출가해서 직접 몸소 마음을 참고하고 몸소 마음을 깨닫는 길이 나의 성향에 맞겠다라고 판단하고는 출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계기로 처음으로 출가자, 스님의 삶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학교 졸업을 해서 2년 되는 님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삶과 내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내 마음을 깨우쳐서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남들에게도 이런 자기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깨워주는 삶의 길을 가는 것 중에서 내가 어느 게 행복할까라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 봤더니 무기치고 확연하게 이렇게 마음 공부로 하는 길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의 만족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든 거야. 그래서 출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 대신에 너무 부모님 가슴에 너무 대못 받고 출가하지 말자. 부모님 허락을 받자. 해가지고 부모님께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머리 싸매고 들어 놓으셨어. 부모님 또한 불현이 지지는 않으셨었으니까. 정말 한 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들어 놓으셔서 어찌할 바가 없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진심으로 내 심정이,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도 나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삶은.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은 이 길을 가는 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자꾸 어필했더니 당신의 좀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두 분이 저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무작정 막을 수 있냐라는 식의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듣고는 아, 그럼 반쯤은 허락하셨다 하시고는 다른 아침에 출가를 했어. 그리고는 아까 그 친구의 인연으로, 그 친구의 동생님이 저희 은사이시 정자, 여자, 근스님의 상자로 들어갔고, 이 친구도 은사스님 밑으로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정혜스님 밑으로 같이 출가를 하게 되었어. 부모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결심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보내주신 건데,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신 다음에 또 부모님께서 찾아오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삼당진 생자 생활을 하고 또 큰절인 범원사의 생자 생활을 잠깐 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설 행자 교육원이 없어서 본사별로 돌아가면서 행자 교육을 했더랬어요. 근데 그 해는 범어사에서 전국의 행자님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4주간 행자 교육을 받는 때였어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아셨는지 범어사에서 스님이 되려고 출가한 행자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내 아들이 있을 수 있다. 내 아들 만나면 내가 대학 졸업하면 보내줄게. 지금은 가자라고 손잡고 내려오시려고 보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출가할 때가 1993년 가을이 성철 스님 열반하시면서 스님 대한 위상이 좀 많이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발심 출가 행자들이 많았어요. 남행자가 한 180여 명, 여행자가 한 170여 명에서 거의 한 350명이 넘는 행자들이었거든요. 범어사에 다 모여 있으니까. 똑같은 옷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모여 있으니까 이거 못 찾으시겠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행자님들이 다들 줄을 지어서 화장실로 가는 게 보인 거예요. 아, 내가 화장실 앞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내 아들도 화장실 갈 때 내가 만날 수 있겠다 생각으로 화장실 앞에서 행자님들이 딱 고개 숙여 차서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배꼽배꼽 행자님들 얼굴을 보시는 보살님이 있으셨던 거야. 근데 좀 그게 인연인 건지 그때 범어사에 화장실이 두 곳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모르고 한 화장실 앞에서만 한나절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못 만나서 울먹이면서 내가 대학 졸업만 시키고 보내도 이렇게 몽매이진 않을 텐데 왜 대학도 졸업 안 하고 지금 가냐고 막 울먹이면서 한나절 보내셨고, 또 게다가 낯선 절에 깊은 산속절에 캄캄해지니까 약간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해서 울먹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한나절 기다려도 아들을 못 만났으니까 여기 없나 보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친구 덕분에 뒤늦게 알게 된 부처님 가르침과 출가의 세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의 행자 생활이 낯설고 고되었지만 스님은 이제야 제 길을 찾았다는 기쁨과 환희로
매일매일이 행복하셨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담긴 스님의 표정에서도 행복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님, 행자 생활을 마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송광사로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또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가신 거잖아요. 어떤 또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은사 스님께서 처음 중무를 드리기에는 송광사가 좋다. 송광사가 승보사찰이니까 16국사를 배출할 정도로 아주 여법한 도량이고, 게다가 승보사찰에 맞추어서 학인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여법하게 잘 가르치니까 첫 출가자의 삶은 송광사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송광사를 보내셨어요. 마치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옷 차림이 반듯해지는 것처럼 첫 중노릇을 어떤 스님들을, 어른 스님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니까 큰 바위 얼굴처럼 자꾸 어른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흠모함 속에서 닮아가게 되니까 송광사에서 여업하게 수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들을 보다 보면 여업한 스님으로 닮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님께서 첫 단추를 잘 꿰도록 잘 이끌어 주셔서 아주 감사하죠. 그곳에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 30년 전 송광사에 세탁기가 한 대 들어왔어. 예불하러 들어가는 김에 넣고 예불 끝나고 나와서 빨리 찾으면 되겠다는 마음에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세탁기를 돌리는데 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탁기에서 거품이 뿜어서 나가지고 수박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운반 스님들 단체 참여 3경우에 108배 해가지고 단체 참여를 받았어.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살짝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고 한때 잠깐 시한포탄으로 물려줬어. 그 뒤로는 세탁기 잘 쓰셨나요? 못 썼지. 못 썼지. 나중에 이제 세탁 양 조절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세탁을 잘 합니다. 네. 은사 스님이신 이제 정효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곁에서 스님 모시다 보니 말한 것처럼 가까이서 스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저런 모습을 흠모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속 좁았던 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나만 먼저 살피던 마음이 조금 주위에 힘든 사람을 좀 살피는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조금씩 스님의 좋은 모습에 조금 훈습이 되어서 스님을 조금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제가 두루마기를 입고 가다 보면 제 뒷모습을 보고서 정효 스님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 있을 정도로 조금 닮아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금강암에 감원소임 맡을 수 있는 것도 당신께서 중장부사를 하셨고 또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살 수 있는 거라서 스님의 은혜에 아주 정말 깊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출가를 통해 이루었다는 도산 스님. 스님은 자비와 덕행으로 제자를 이끌어 주신 은사 스님이 계셨기에 30여 년 동안 여법하게 출가 수행자의 한 길을 걸어오실 수 있으셨다는데요. 도산 스님께 출가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출가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 출가란 무엇일까요? 출가, 집을 떠나가다? 네. 또는 속세를 떠나가다? 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일 텐데 저에게 출가란 내 마음속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는 것이 출가라고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출가한 스님의 삶을 살든 머리를 기르고 세속에 살든 마음의 출가의 의미에서는 다름이 없겠지만 그래도 바깥에 살면서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먹이려 하다 보면 그 참 욕심의 마음을 놓기가 어렵고 또 온갖 인연 따라서 온갖 생각이 들끓는 속에서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지라 잠깐 한동안은 온갖 너무 많은 인연의 묶임에서는 잠깐 벗어나서 한번 좀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래서 스스로 조금 이런 출가에 단기 출가라도 이런 출가의 삶이 또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생각으로부터 생각의 속박을 벗어나는 길이 진정한 출가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출가를 해보라 권하신 스님의 말씀을 새기며 금강암 감원 도산 스님의 공부와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